자, 확률 부분 녹화 좀 해볼게요. 예, 대단원 하나 넘어왔습니다. 거기 그 1단원에 해당되는 연습 문제들은요, 따로 좀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자, 배울 내용은요, 확률의 뜻과 활용이고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말도 배울 겁니다. 자, 여기를 왜 배우는 거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확률은 미래를 예측하고, 중요한 말이죠.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확률론은 일기예보,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일기예보, 보험. 나는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보험 들어놓자, 뭐 이런 거요. 경기 결과 예측. 우리 뭐 축구, 야구 경기할 때 이기고 지는 거 예측해 보는 거. 그거 뭐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거 갖고 그 노름도 하더만. 이와 같이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DNA 배열 연구 등 첨단 과학 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확률이 이용되죠. 이렇게 피하면 2명 죽고, 이렇게 피하면 몇 명 죽고. 그 확률론입니다. 자, 이전에는 합의 법칙 배웠고요. 곱의 법칙도 배웠고요. 순열과 조합의 수 배웠고, 이항정리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이 단원에서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여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 사건의 독립과 종속 확률의 덧셈 정리와 곱셈. 독립과 종속은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가려고요. 좀 잘라 놓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활동들 쭉 있어요. 뭐 이건 읽어보시고. 수 따라 꿈 따라 여기 직업 소개해 주는 곳이죠. 인공지능연구원. 어떤 일을 하냐?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능형 정보 처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뭐 신경망 여러 가지들 막 쭉 하고. 자,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수학 분야는 뭐냐?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알고리즘을 짜는 데에는 연립, 일차 방정식, 벡터는 여러분은 안 배우죠. 벡터 등을 연구하는 선형 대수학이 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 모형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률론은 이러한 모형을 만드는 원리를 제공한다. 뭐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었죠. 인공지능이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어른을 구해버려 갖고 실망하는 그런, 그 영화가 뭐였더라. 아무튼 그런 거 있었어요. 자, 인공지능 활용 사례와 인공지능 관련 개발과 관련된 쟁점은 뭐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보면 확률의 뜻과 활용, 생태계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 상대 풍부도. 여기도 한번 외국에서 흔히 베스, 요거 많이 위험해진 거 알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베스가 거의 막 많이 자라가지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못 잡나 봐요. 아무튼 제일 처음 베스가 들어왔을 때 블루길 같은 거 이제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죠. 교란종. 조사 지역에서 어떤 생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대 풍부도라고 하는데, 8당호에서 생태계 교란 어류의 상대 풍부도는 2013년인데 2015년 이렇게 늘어났대요. 확 늘어나죠. 확 늘어나요. 자, 이것 중에서 9마리 10마리 중에 9마리꼴로 큰잎 베스 아니면 블루길이라는 것이 예측된다는 거다. 여기 90%죠. 90%. 10마리를 잡으면 그 중에 9마리 정도는 그런 것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확률로 바라보는 겁니다. 확률이 어떻게 쓰이는 거냐. 자, 준비학습 보죠.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A 합집합 B는 뭐다? A, 이거를 이렇게 쓰는 방법을 조건제시법, 이렇게 쓰는 걸 원소나열법 그랬었죠. 얘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2, 4, 6, 8, 10 이럴 거니까 A 합집합 B는 뭐다? 1, 2 쓰세요. 1, 2, 3, 4, 5, 6, 8, 10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A 교집합 B는 뭐예요? 같이 있는 것만 쓰는 거죠. 2하고 4만 쓰면 되겠네요. 그죠? A 여집합은 뭐예요? 이건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 3,
5, 7, 9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2번에 가서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2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12의 약수가 적힌 10의 약수는 뭐예요? 10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런 것들이죠. 약수. 저는 나올 확률은 총 12장 중에 6장이니까 확률은 2분의 1이더라. 뭐 이런 거죠.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확률의 뜻은 뭐냐? 여기는 쭉 읽어 나갈 겁니다. 쭉 읽으며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의 뜻, 통계적 확률이 뭐냐? 수학적 확률이 뭐냐? 그 의미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플라스의 얘기가 나와 있고요. 예. 자, 여기 뭐 읽어보면 비록 이 학문은 분명히 비천한 도박에 대한 고찰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이 학문은 인간 지식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승화되었다. 뭐 이런 말도 좀 했답니다. 자, 생각열기 보죠. 두 팀 A, B가 축구 경기를 시작할 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팀, 뒷면이 나오면 B팀이 먼저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공격 순서를 정하는 공평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공평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시행이란 무엇일까? 시행이 뭔지 용어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면 안 되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잘 보세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동전 던지는 것처럼 막 같은 조건에서 계속 던지기만 하면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조건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가 우연해야 돼요. 조작적이면 안 되고 우연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왠지 표본 그러면 뭐 조금 건너 우리 왜 강가에서 뭐 표본 추출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좀 조금 고르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게 전체 집합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속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두 개 꺼낸 것들 그걸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뭐다? 1, 2, 3, 4, 5, 6 다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짝수에는 이거의 부분 집합들 중에 짝수에는 나오는 거 2, 4, 6 건드리는 거 꺼내는 거 이거를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건. 문제 1번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면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그럼 표본 공간은 뭐다? 뭐라고 쓰면 돼요? 얘는 표본 공간은 HH 아니면 HT 아니면 TH 아니면 TT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은 뭐냐? 그러면 여기가 HT나 TH를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요. 이게 표본 공간이고요. 그것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설명이 어려운가요? 자, 수학적 확률은 뭐냐 그러면 주머니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어떤 수가 적힌 공이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그냥 꺼내는 거니까. 그러나 각 공이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공이 나올 가능성은 모두 똑같이 8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0 이상의 실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고 PA로 씁니다. P는 서 있어요. 잘 보세요. P는 서 있어요. A는 누워 있어요. 요거 쓸 때 그래서 이거를 PA 그래갖고 이거는 probability. 그러니까 이런 거 넣고 우리가 자꾸 P 이렇게만 읽기 시작하면 앞에 permutation 이런 것도 헷갈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permutation이라고 다 읽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가 유한집합이고 유한집합이어야 됩니다. 집합 S의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 경우의 수로 구한다. 이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위에서처럼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면 뭐 8번 중에 한 번은 꼭 1이 나온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공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고 또 공 꺼내 넣었다가 꺼냈다 다시 넣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8번을 꺼낸다고 해서 1 한 번, 2 한 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확률상 전체 공간 중에 그것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예제 1번을 보면 주머니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3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거야, 확률. 3의 배수는 뭐예요? 3하고 6이 있죠. 2개. 그죠? 2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 중에 2개. 어렵지 않죠? 2번에 도연이하고 우진이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도연이가 이길 확률. 가위바위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일까요? 총 몇 가지예요? 9가지가 있죠. 그것 중에서 도연이가 이길 확률은 3가지, 우진이가 이길 확률이 경우의 수가 3가지, 비길 경우 수가 3가지. 그죠? 그럼 3분의 1이겠죠. 뭐 그런 겁니다. 네. 자, 예제 2번을 보면 주머니에 흰 구슬 3개랑 검은 구슬 5개가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구슬이 2개, 검은 구슬이 2개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요? 8개 중에 4개 꺼낸다고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죠? 전체 경우의 수 4개 꺼내는 거. 근데 거기서 흰 구슬 2개, 흰 구슬이 전체 몇 개인데 3개 중에 2개 나오고 여기 이 얘기입니다. 3개 중에 2개 나오고 5개 중에 2개 나온다. 그런 경우가 30가지. 결국 70분의 30에서 7분의 3이다. 구할만 하겠어요?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3번을 보면요. 유찬이는 10마리의 말을 달리게 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관람하였다. 각 말과 기수의 실력이 모두 같다고 할 때 유찬이가 다음과 같이 맞힐 확률은 1위와 2위를 할 말 2마리를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맞춰요. 그럼 순서에 관계없으니까 그죠? 10마리 중에서 10마리 중에서 2마리를 골랐는데 그게 딱 그거인 거죠. 그 상황인 거죠. 얼마예요? 그러면 10 컴비네이션 2면은 45분의 1인 거죠. 그죠? 근데 1위와 2위 할 말들을 순위까지 맞추려면 위에서는 그 2마리를 뽑는 게 조합으로 뽑혔지만 얘는 순열로 뽑혀야죠. 처음에 뽑히는 말이 가지수가 10가지, 그 다음 뽑히는 게 9가지. 이것 분의 1인 거죠. 얘는 90분의 1인 겁니다. 그죠?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 좀 설명이 많이 길어지네요. 오늘 문제 푸는 건 뭐 간단할 것 같으니까. 수학적 확률은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출발했어요. 아까 위에 이건 그랬죠. 모든 일이 일어날 경우의 가능성이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여러 현상 중에는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비가 올 확률, 농구 선수가 자유투로 성공시킬 확률,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할 확률들은 수학적 확률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올 확률을 보면 이제 확률상 그러니까 이것도 딱 맞춰 떨어질 수 없는 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꼭 비가 오나요? 비바람이 불고 이러면 그런 건 아니죠.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해. 근데 어느 날은 잘 던지는데 어느 날은 잘 못 던져요. 그죠? 어떤 축구 선수가 되게 실력이 좋아. 근데 페널티킥 차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갑니까? 안 그렇죠.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야구 선수를 바라보면 타율이 좋아요. 타율이 좋은 선수가 잘 때릴 확률이 높죠. 뭐 그런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 보니까 더 확률이 좋아지더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이때 n이 한없이 커져요. 계속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시행을 더 많이 했을 때 그 분수값, 상대도수 전체분의 이 값이 어떤 값에 일정해져야 돼.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어떤 일정한 값에 쭉 가까워지면 이 값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클 수 없으니까
n을 충분히 클 때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충분히 크다라는 건 횟수를 뽑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상대수를 통계적 확률로 본다. 한편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스몰 p일 때 시행의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상대도수 이거는 수학적 확률 스몰 p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려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주사위처럼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거죠. 주사위 던져 한 개 던졌을 때. 근데 정말로 한 개의 주사위를 여러 번 정상적인 주사위라면 여러 번 던져보면 6분의 1의 근사자로 가까워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제 3번은 뭐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표는 2016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 9,461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 중에서 대학교를 많이 갔죠.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그 중에서도 취업도 좀 하고 창업을 하는 애들도 있고 군대나 그냥 해외로 가버리는 애들도 있고. 자, 이게 한 명을 택했을 때 대학 진학 외의 진로 계획을 결정하였을 확률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경우의 수. 전체 9,461명 중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 요만큼이죠. 요만큼 더한 거. 요만큼 더한 거. 1990명이라네. 그죠? 그 확률을 구해보는 거죠. 계산기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계산기로 하고 싶어요. 나도. 자, 문제 4번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농구 선수가 152개의 자유투를 시도하여 123개를 성공시켰다. 자유투 성공률은 어떻게 돼요? 그냥 152분의 123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죠? 3의 배수 아닌 것 같죠? 약분이 안 되나요? 그냥 계산기로 하십시오. 계산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도 다음 표는 2015년 우리나라 12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일 모바일 인터넷 단말기 이용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12에서 19세 청소년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180분 이상일 확률. 얼마예요, 확률이? 여기 써있네요. 여기 이렇게 180분 이상. 그죠? 31.4%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